요즘에 중국에서 LFP가 상당히 싸고 좋은 게 나와서 그래서 예전보다 많이 올라왔다라고 해서 LFP가 이제 당연히 위협이 돼서 대한민국의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을 맞아요. 함몰시킬 것이다. 그거는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네. 이번에도 무슨 뭐 M3P인가 뭐 또 나오고 상반기에도 있었던 나트륨 뭐 되게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다 나올 겁니다. 네. 다 나오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개발 나오는 건 맞죠. 근데 가장 핵심은 아까 LFP가 M3P 얘기하셨잖아요. 네. 예, 정확한 LFP가 아니라 어. LFP에서 F를 뺐어요. 아주 싼 걸 빼버리고 M3P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 지금 얘기로는 뭐 저 코발트 망간이나 뭐가 하나 들어가가지고 결합시켜가지고 하이브리드 약간 느낌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그렇구나.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F가 빠졌는데 가격이 그대로 있을까요? 올라가지 않을까요? 당연히 올라갑니다. 당연히 올라가는데 그걸 가지고 뭐 10분 충전해서 400km 간다고 그래서 이거를 LFP 계열에서 이 얘기를 안 하고 우리 배터리라고 얘기를 해요. 네, LFP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혹시 나중에 책 잡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새로운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LFP라고 얘기하는 건 그것도 문제고 또나 LFP가 확장하다 보니까 전 세계를 다 중국 업체들이 다 독점해서 우리 지금 LG에너지 솔루션부터 나머지 업체들은 이제 다 끝났어. 이런 뭐 리포트도 나오고 맞아요. 예, 항상 그 모 증권사 맞아요. 예, 있어요. 맨날 이렇게 보는 그 증권사 네. 네. 거기서 이제 그렇게 나오면서 그 리서치 기관도 하나 있던 것 같아요. 네. 거기 부르지 마세요. 네. 네. 큰일 납니다, 지금. 예. 네. 거기서 나오는, 물론 생각할 수 있는 경각심을 준다든가 그런 건 좋겠지만은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죠. LFP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오는 게 지금 영역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차를 쓴다고 해도 저 만약에 좀 우리 웅달님처럼 하이클래스이신 분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이 있긴 무슨 말씀이에요? 있는데 저는 네. 그냥 거기서 방송 활동하느라 왔다 갔다 해서 보면 그런 차밖에 안 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싸지만 그냥 충분히 충전하게 되면 되는 차. 근데 나는 충전하기 귀찮고 그냥 좀 장거리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좀 또 그리고 가격 차이도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를 탄다라고 하게 되면 차이가 벌써 나기 시작하는 게 있는데 네. 그쪽은 LFP가 담당하겠죠. 네. 이쪽은 영역은 어차피 좋고 효율성 높은 쪽은 따로 있다. 그러니까 영역이 다르다. 와. 또 LFP는 가장 많이 쓰는 게 ESS 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네. 네, 그래서 또 이쪽도 크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대비해주면 당연히 큰 거 맞겠죠. 게다가 마지막으로는 그럼 우리는 NCM만 하느냐? 아니거든요. LG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벌써 LFP 어차피 수요가 있다 보니까 개발하기 시작해서 근데 개발이 어렵지 않아요. 이쪽은. 워낙 그 배터리에 대한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서 그러니까 라인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도 아마 하게 되면은 이쪽이 커지게 됐네. 그럼 이쪽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똑같이 안 가겠죠. 조금 강화시켜서 뭐 출력을 더 좋게 한다든가 이쪽이 크는 만큼 가만히 있겠습니까? 같이 컸는데. 네. 그리고 정확하게는 LG화학이 먼저가 가장 첫 번째는 일본 쪽이에요. 네. 먼저 2차 전지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파나소닉이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그와 같이 봤던 이제 LG 넘어오면서 중국이 조금 늦었는데 네. 그런 거 아시죠? 연봉 1억 줄게 우리 회사로 와. 중국어로 합니다 물론. 인재를 빼가는 거죠. 그랬던 게 많죠. 벌써 디스플레이 쪽도 그래서 많이 따라왔고 예 그렇게 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벌어진 거 뺏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영역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중국이 모든 걸 다 해서 또 밀고 갈 것이다. 저희가 공포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네. LCD. 예, LCD 산업이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한번 겪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공포감이 너무 많다고 봐서 그렇긴 하는데 이거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미국이 첨단 산업에 대해서 열어줄 가능성이 없고 딱 아직까지 이번에도 만약에 걱정을 많이 했던 게 미국의 상무장관이 가서 중국 쪽에 가서 혹시나 화해 약간 목소리 그렇죠. 손잡고 좀 우리 좀 잘해볼까? 이렇게 가려고 했던 게 또 되게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한국의 입장에서 그랬을 텐데 3일 동안에 되게 조용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날 베이징 기차 타서 상무장관이 기자들 다 모이세요. 그래놓고 중국은 투자하기엔 위험한 나라입니다. 이래 버리는 거 보고 속으로 다행이다. 네. 일단 혹시나 뭔가 손잡고 그게 그렇게 된 거군요. 네. 만약에 뭐가 나왔게 되면 혹시나 가장 위험했던 게 중국한테 문을 열어놓고 거기 침투하게 되셨으면 이제 우리는 거기다 대거 자금을 투자해서 맞아요. 우리 영역으로 하려고 할 줄 알았는데 중국이 들어오게 되면 마냥 도루묵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변화가 없었다는 거는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나. 그래서 영역은 쉽게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아마 외국인들은 올해 한 해 가장 많이 판 종목이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주가가 올라가고 공매도도 엄청 치던데요. 엄청 치고 예.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저거 철강 회사가 왜 이렇게 같은 포스트를 잠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물에서 쭉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IT 쪽 있고 뭐 철강
산업재 쪽이 있는데 이게 자꾸 올라와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오니까 개인들은 우리들은 이게 포스코홀딩스가 앞으로 성장할 거 알다 보니까 막 사니까 주가가 올라오겠죠. 올라오게 되면 얘는 자연스럽게 뭘 하냐면은 올라온 만큼 더 던져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트 안에서 이것만 가만 놔두게 되면 이것만 쭉 커지다 보니까 나 물론 돈 벌었는데 좋아. 얘네들은 그렇게 대가 안 합니다. 같은 포트의 일정한 비중을 가져가는데 그게 올라와서 커졌다. 잘라내요. 아 그래요. 그 잘라내서 덜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은 물량이 줄어듭니다. 그런 효과를 지금 보이다 보니까 포스코홀딩스가 계속 올라오니까 저럴고 덜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지. 뭐 솔직히 포스코가 미워서 아니 뭐 그래서 보다. 그리고 또 이거를 그러니까 얘들이 잘못 진입을 해놨어요. 포스코홀딩스를 철강 쪽에 들어놓은 게 아니라 차라리 신재생 쪽에 대한 포트로 늘어났다. 그러면 이렇게 안 하겠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 웬 철강 회사가 이렇게 자꾸 올라와 잘라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이거 그럴 수도 있고. 네, 신재생 쪽인데라고 뒤늦게 알다 보니까 뭐 좀 변환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뭐 외국인 기관 이런 데가 막 정보력에서 앞서고 막 판단을 좀 잘하고 확률적으로 막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 대한민국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살 때는 뭘 하냐면은 대한민국 안에서 저쪽에 실리콘 응급제가 커질 것 같으니까 대주전자재를 좀 살까? 이런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거는 뭐 약간 세부적으로 약간 액티브한 펀드에서 뭐 찾아서 움직이는 그런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중에서도 마이클 버리라고 혹시 아시죠? 네, 쇼치는 예, 그분 같은 그분은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중형단 쪽의 종목들을 더 파고 들어가시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쪽은 그냥 한국에 대해서 얼만큼 이번에 보니까 달러가 약하다 보니까 아시아 쪽에 한 비중 30억 달러 가고 그중에서 중국은 한 20억 달러 가고 한국 보니까 이번에 한국은 좀 내수 괜찮겠어? 이번에 그냥 5억 달러만 배정하고 이렇게 배정한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그 안에서 자르고 하는데 늘려야겠다. 그럼 뭘 사냐면 그냥 시가총액 1, 2부터 한 10위 거만 그냥 쭉 삽니다. 그렇군요. 예, 그 중에서 삼성은 들어갔으니까 알겠죠. 그 중에 뭐 들어간 회사 뭐가 있다, 뭐 SK텔레콤 만약에 이건 아직 그 정도까지 안 되지만 뭐 이렇겠죠. SK 뭐 이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그런 비중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에서 그런 네. 일이 벌어진 거고 그러면은 네. 요즘에 보니까 이제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이제 개인들이 좀 매수를 해서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모건 스탠리 리포트가 나왔는데 네. 한 20%는 고평가되어 있다고. 네. 그러면서 이제 공매도도 많이 치고요. 네. 이런 것도 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나요? 그때 나온 뉘앙스를 잘 보게 되면은 아주 협박을 했었죠. 네. 15일 안에 주가 폭락하니까 대피하든가 말든가 뭐 이래놓고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그들이 진짜 고전에 공매도를 막 치고 있었어요. 지들이 유리하게 만들려고 뭐 그랬었죠. 15일 다 지났습니다. 주가가 폭락했나요? 그렇게 많이. 네. 저희가 왜 모건 스탠리가 또 자꾸 얘기하는 그게 머릿속에 있어서 그래요. 에코프로비엠인가 그때도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도 그랬고 반도체 쪽에 윈터 이즈 커밍. 이거 맞네요. 네, 이거 얘기하다가 저희가 좀 트라우마가 좀 있어서 그래요. 그때 좀 작년이었죠. 맞아요. 많이 당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저희한테는 시간이 있고 또 그냥 또 버틸 수 있고 성장하는 거 확인해 갈 수 있는 어떤 자신감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물론 내가 지금 내 모든 재산을 주식에 포스코홀딩스에 다 들어갔다든가 레버리지를 썼다든가 이런 거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함께 커가는 걸 지켜봐야 되는 또 하나의 성장에 대한 담보를 가질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지켜가야 되겠죠. 그래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너무 단기간에 승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는 잘못하게 되면 그들의 의도에 말립니다. 네, 그러면 혹시 빨리 신종 좀 사줘 니네 내가 밀어버리게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천천히 지켜보시죠. 네. 그 24년부터는 리튬 실적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나올 겁니다. 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제 철강이 아니라 이제는 2차 전지의 밸류도 좀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포스코홀딩스를 보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2030년 가게 되면 철강 매출 비중이 50%대로 떨어지는데, 네, 그럼 나머지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갈 앞으로 이제 한 지금 6년, 7년 정도쯤 가게 되면 이렇게 될 회사가 PBR 한 배도 안 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죠. 맞는 논리예요. 네, 그런데 저희가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고 또 아직까지는 이미지가 그렇죠. 포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어르신들은 맞아요. 네, 포철 옛날에 국민주라고 줬던 포철, 네, 다 한 주씩 갖고 이게 이거 회사에서 나눠줬는데 아직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때 뭐 분할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금액은 꽤 됐긴 했겠지만 이제 이렇게 나오는 옛날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쪽으로 가지신 거는 빨리 전환이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또 장비주 쪽에서 또 수주나 이런 게 또 많이 실적이 하반기부터 나올 거라는 예상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그런 쪽에서는 혹시 관심 가는 뭐 부분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예. 네. 이번 사이클은 2023년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2024년 중반기까지 LG에너지 솔루션이 기틀 잡고 거기서 이제 북미 쪽에서 공장했던 거 이제 막 장비들이 발주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계속 나오면서 그 나올 때마다 금액은 공개 안 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매출액 대비 비중 이런 것도 얘기 안 하겠죠. 근데 대충 이쪽은 LG에너지 솔루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왔을 거야. 이렇게 알기 시작하겠죠. 이거 지금 봐야 됩니다. 사이클인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반적인 뭐 믹싱 장비, 코팅 장비, 슬리터 뭐 이런 쪽으로 나가는 이런 거 말고요. 네, 뭐 전극 장비에서 이런 단계별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저는 약간 또 성장을 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북미 쪽의 공장들은 아마 벌써 인건비가 다들 올라가지고 네, 아마 인건비 싸움으로 치를 겁니다. 벌써 지금 생각보다 LG에너지 솔루션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각보다 20%인가 더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쪽에 공장 짓는 비용 한 10조라고 했는데 12조 이상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생각보다 출혈이 큰 거죠. 그렇죠. 뭐 1, 2조가 A 이름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들어가는 건 이제 공장 운영을 하면서 약간 타이트하게 운영돼서 뽑아내야 됩니다. 그럼 그동안 책정됐던 인건비나 아니면 기타 비용들을 많이 줄여야 될 거겠죠. 그렇게 되면은 2차 전지 장비사 중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AMR, AGV, 로봇 이런 쪽 로봇입니다. 예. AGV는 경로가 이렇게 QR 코드나 뭐 어떤 걸 따라서 그대로 가는 겁니다. 네. 사람 있으면 그냥 치워버립니다. 그쪽 가시면 안 되고요. 네. AGV라고 썼는데 피해가겠지 했다가 예, 그냥 가버리십니다. 네. AMR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AGV는 그렇게 되는 이런 그 물류 로봇들 이거를 같이 라인과 함께 스마트 팩토리와 같이 끌어갈 수 있는 회사 이게 이런 2차 전지 장비 회사가 가장 좋습니다. 그럼 수주 나오게 되면 저희가 보통 알기로는 그거 나와봐야 몇 대야. 지난번에 T-로보틱스라고 AMR 관련된 쪽을 사업 영역으로 넓히고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는 회사가 SK온 쪽으로 첫 발주가 나왔는데 600대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 것들 나오기 시작했을 때 앞으로 이게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그러면 LG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깔아놨더니 비용을 많이 깎았더라. 그래서 지금 공장 운영 비용들은 거의 판관비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바꿔봐.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 그런 AMR 이런 것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는 또 어느 회사가 좋지? 저 SK온에 나쁜 회사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들. 이런 회사들 중요하겠죠. 또 몇몇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좀 작은 회사들 시총이 1,000억이 안 됐던 회사가 지금 급등해가지고 그냥 뭐 살 생각이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티라유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급증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 외에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건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변화가 들어온다. 네.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전 장비는 더 낫다고 이 생각합니다. 정도 힌트 주셨으면은 네. 요즘에는 다 공부하셔가지고 찾으시더라고요. 그럴 겁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소재 쪽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많이 그리고 약간 지주회사격 같은 그런 쪽에 좀 관심이 있었다면 네. 이제는 이제 장비 쪽까지도 훈풍이 이제 불어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많이 벌었어. 네, 근데 어디 그러다 2차 전지에서 떠나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이런 쪽도 아이디어를 찾아보고 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혹시 그 네. 대표님께서 네. 반도체나 2차 전지의 큰 성장축 두 개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혹시 뭐 그 외에도 네. 섹터를 보시는 것도 있으신가요? 있긴 있는데 저는 또 성장만 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많이 올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한 뭐 섹터 정도만이라도. 네, 서너 달 전부터 뭐 제 다른 활동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AI 의료 이러면서 엄청 얘기를 했다가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 딱 떠올리는 그 주식이 있을 것 네, 같아요. 예, 두 예. 글자. 네, 두 글자씩 회사가 있을 거고. 네. 근데 그때 초기에 하나 에피소드만 얘기하게 되면 모 채널에 갔더니 뭐 다 말씀드릴게요. 연합인포맥스 네. 이제 거의 뭐 단골 이제 고정 멤버입니다. 네, 근데 그때 이진호 소장님이라고 금요일에 터줏대 감님 제가 존경하는 어르신이죠. 예. 네. 근데 너무 친하다 보니까 뭐 같이 뭐 이런저런 얘기 막 하면서 하는데 제가 이 AI 의료에 대해서 그때가 5월달인가 4월달쯤 됐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얘기를 막 드렸어요. 그랬더니 얼굴 표정이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하는 동안에 기억을 이렇게 찾아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보조 보면은 매출액이 그쵸. 70억의 적자가 200억 나오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 듣더니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사모해야 될 회사구나. 왜냐하면 이해를 아직 못하시고 그런 계시기 분조차도. 때문에 예예예. 아직 관여 좀 접근하시기가 좀 힘드시구나. 그래서 그냥 그랬었는데 아마
8월 마지막 주 보게 되면 아실 겁니다. 다 이렇게 올라가다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왜 이런 쪽을 말씀드리냐면 이것도 이게 지금 재무제표에 그리고 또 실적에 안 나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게 뭐죠? 턴어라운드라고 합니다. 적자 보다가 최근에 또 유증도 뭐 발표한 것 같기도 하고요. 루닛이 유증 발표했죠. 네. 유증, 무증까지 했습니다. 무증까지. 네. 근데 이런 게 다 왜 그러냐면 이런 제표에 안 나와도 앞으로 빠르게 변하고 성과를 그대로 내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가는 게 네. 대한민국 증시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가 이제 밑바탕입니다. 그러면 안 좋지만 왜 AI가 의료랑 결합해서 잘 성장할 수 있겠느냐? 이게 첫 번째인데 잘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라는 게 잘 짜져 있는 나라입니다. 진짜 좋은 나라예요. 네. 아주 의료 혜택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보니까 해외에서 막 사람들 들어와서 막 무임승차하려고 그러죠. 네. 맞아요.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 급여 항목이 있고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음. 근데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에서 커버해 주는 거, 비급여 항목은 비싸요. 실손보험. 그쪽에서 해주다 보니까 비싼 거죠. 네. 나머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맞아요. AI 의료 쪽이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뭘 했냐면 혁신 의료 쪽으로 지정하고 비급여나 급여 쪽으로 들어오려고 노력을 많이 해줍니다.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병원에서 안 쓸 이유가 없어요. 일단은 그러면 갖고만 있어도 건강보험 처리되고 다 그대로 다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회사 입장 쪽에서는 커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가장 좋은 기반이 정부의 의지와 함께 마련된 거고. 두 번째는 의사들은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 만큼 뺏길까봐. 그런데 루닛이나 루닛 인사이트나 루닛 스코프나 그리고 또 지금 가장 또 뷰노에서 하는 뷰노 매드 시리즈 뭐 렁시티 이런 쪽도 쭉 보게 되면 가장 핵심적인 게 그거거든요. 이게 영상 자료를 쭉 AI로 쭉 보다 보니까 쭉 자료를 쭉 보다 보면은 이제 CT를 찍고 MRI를 찍다 보니까 거기서 쭉 보게 되면 지금까지 폐암이 뭐 2단계가 됐다 그러면 이런 징후를 보이더라. 이런 흐름이 보이더라. 그걸 무수히 많은 환자 거를 쭉 보다 보니까 이제 딱 보게 되면 이거 진단 97%의 확률로 폐암 2기 다시 A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해버린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나오기 전에는 의사들이 오늘 수술 맞는데 피곤한데 뻑뻑하게 보다가 뭐 이거 맞는 거야 아닌 거야 막 이렇게 보고 그럴 수 있죠. 컨디션에 따라서 맞아요. 오진도 많고 맞아요. 그리고 또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걸 다 해서 압축해서 보여주기 시작하면 네. 자 이게 97% 확률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봐도 야, 맞네.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약간 정확도로. CEO 리포트 받듯이.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정확도를 높이는 거죠. 그럼 왜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요 한간에는 의사분들 제가 현장에서 물어보니까 네. 의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한대요. 나중에 우리 밖에서 뺏기는 거 아니다. 그래요? 예, 그런 쪽에 얘기를 하면서 그 정도로 되게 그래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대요. 근데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병원이 상태입니다. 이 사람. 그렇죠. 이 회사들은 병원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병원은 경영을 하는 쪽이거든요. 그렇죠.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벌써 뷰노 같은 경우는 FDA 긴급 승인 받기 시작하고 내년에 성과 나오기 시작하고 일본이 보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일본의 100개 병원에서 승인 나올 게 이제 대기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또 네. 사람들이 이쪽 얘기하다 보니까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병원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뭐 몇절 전에 보니까 JLK인가 아까 회사가 병원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주가가 훅 들어갔는데 주가가 훅 올라갔는데 제일 중요한 건 병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병원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병상입니다. 그러니까 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 10개 들어갔다. 이게 끝이 아니라 저 지방병원 병상수 뭐 10개 있는 거 10개 들어가면 100개밖에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가서 진단하는 거에 병상수로 계산을 하는데 그래야 거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 사람 환자에 대해서 대상으로 진료가 들어가서 진료비를 청구할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한 개를 해도 서울 같은 경우에 만약에 500개의 병상이 있는 병원이다.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네. 대형 병원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그 대형 병원급 하게 되면 한 500개 정도? 그게 병원 자체를 보면 안 되고 그 안에 병상입니다. 네. 야, 또 그게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았을 때 어느 병원과 성과를 맺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른데,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우리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JLK 같은 경우는 병원 얘기만 하더라고요. 뷰노는 병상수를 얘기합니다. 차이가 큰 거죠. 야. 네. 그러니까 원래 핵심이 그렇게 나가는 게 맞고 거기다가 성과 보게 되면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뷰노 같은 경우는 딥카스라고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심정지 예측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AI로 쭉 돌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중환자로 계시는데 지금까지 매일 이 사람 징후를 쭉 바이탈 신호라고 그러죠. 이걸 쭉 체크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앞으로 20몇 분 안에 심정지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예측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의사분들이나 다른 분들 간호사분들 거기서 상주하면서 이분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치료해주고. 네. 그건 당연히 인간 수명의 질을 위해서는 당연히 높은 거죠. 와. 이런 것들도
그걸 해냈다는 게 제가 좀 신기하고요. 음. 해외에서도 다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업체들이 있는데 성과 나오는 업체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거의 기술력이 세계적인 거네요. 그럴 거죠. 그래서 나오다 보니까 와. 이걸 또 구독료로 받습니다. 그럼 병상 하나에 구독료로 네. 네, 받기 시작하게 되면 곱하기 얼마에서 딱 했는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는 계약하는 순간 레벨업. 잘 보시게 되면 넷플릭스 같은 느낌이 나겠죠. 그러네요. 네, 구독료니까. 병원에서 이렇게. 그렇죠. 네. 전 세계 병원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게요. 네, 이제 영업이 되기 시작해서 몇가지 쌓아겠다 그러면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루닛이 음. 이번에 유무상증자 발표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앞으로 우리 회사는 2030년 가게 되면 매출 10조, 영업이익 5조. 지금 연간 50%. 네, 연간 매출 100억도 안 나오는 회사가 네, 100억 좀 넘었나? 예, 그 회사가 맞아요. 앞으로 지금 6년 남았습니다. 6년 남았는데 매출 10조를 찍는답니다. 음. 가능할까요? 예, 물론 증자 잘하기 위해서 이것도 좀 있었겠지만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데는 루닛이 하는 게 그게 있습니다. 토탈 AI를 통해서 의료 플랫폼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또 뭐냐면은 지금 저희는 거기서 나온 플랜 중에서 하나가 그게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환자가 들어가서 MRI 찍고 CT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은 그거 찍은 거 가지고 이제 필름 나오고 그 영상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 A 환자 보기 위해서 다 외과 환자 심장 전문의 다 와서 이렇게 보면서 저희가 안 됐군 이렇게 합니다. 무슨 시간 낭비입니까?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수술 들어가시는데 아우 지금 아니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거 아니라 네. 예,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여기서는 아예 그 CT 찍고 MRI 찍는 게 AI화가 돼 있습니다. 쭉 가다가 다 몸 전신을 딱 찍게 되면은 이 사람이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가 안 좋은지가 그냥 주르륵 나와버립니다. 그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게 루닛의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근데 지금 루닛 스코프를 이용해서라도 다 지금 벌써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단계들이 하나하나씩인데 이걸 또 연결시켜서 하나로 통합시키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런 이제 데이터를 쌓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그거는 또 데이터를 또 여러 가지 병원 채택되고 거기서 이제 하게 되면 그것도 또 영업을 해서 돈을 받지만 그것도 또 하나의 데이터가 돼서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네. 얼마나 좋은 상황입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커가는 거 맞는데 제 10조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숫자를 못 받고 싶지는 않고 많이 클 것 같긴 합니다. 네, 와 진짜 지금 우리나라 막 GDP 1.4 나오고 네.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성장에 대해 되게 갈급했는데 오늘 그렇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나와주셔가지고 네. 성장 산업 딱 얘기해 주시니까 네. 뭔가 되게 해갈이 되는 것 같고 아, 굉장히 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할 얘기가 없는데 다 풀었어요. 네. 대표님 그 끝으로 네. 한 가지 그러면 만약에 지금 1억 정도 네. 여유 자금 있으면 네.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1억이면은 지금 그냥 6대 4 정도 이제 어. 반도체 쪽에 좀 무게를 싣고 그리고 나머지 4는 2차 전지 쪽. 그리고 정확하게는 그렇게 할게요. 6대 4 말고 5대 3대 2를 두고 네. 2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하실 수 있는 분만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요즘 보면은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하반기는 종목 장세 같아요. 그러니까 짧은 뭐 테마건 뭐 그때그때 맞는 테마건 네. 뭐가 부각되게 되면 이렇게 빠르고 강하게 한 2, 3일은 쭉 움직이는 이런 테마들. 근데 이게 나는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테마나 짧은 매매 하려면은 기술적 분석이 바탕이 돼 있어야 돼요. 네. 내가 기술적 분석이나 어떤 감이 없는데 남들이 저거 해서 돈 번다고 남들이 초전도 한다고 나도 초전도 하다가 초주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네. 예. 아니면 이제 그런 거 있죠. 어. 지금 테마들이 막 돌고 뭐 되는데 난 이거는 많이 빠지고 괜찮은 테마 같아. 라고 해서 뭐 지금 요즘 인기 없는 K 콘텐츠 저 빠져서 별로 인기 없지 않습니까? 네. 그거 한번 갖고 기다려 보겠어. 와. 기다렸다가 반응 나오게 되면 그냥 얼쿠나 그러고 팔고. 네. 약간 그래서 약간 시장도 관리할 겸 종목들도 볼 겸 해서 그런 선별적인 매매하는 게 툭툭 찔러보는 매매들 이런 거 하는 거는 나쁘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종목들이 돌아가다 보니까 뭐가 걸리면서 또 하나 툭툭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뭐 웅달 리딩방도 아니고 뭐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 포지션 맞춰놓고 나머지는 또 유연하게 또 종목들 트레이딩 해보는 것도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손맛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하나 또 걸렸다가 물론 사면 일단은 물려요. 네. 사면 물리지만 그래도 조금 좀 심한데 그러면 좀 더 사봤다가 네. 그랬다가 이제 또 내 종목들이 올라가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뭐 또 어떤 뭐 시장의 변화가 오건 또 순환매가 돌건 그랬을 때 또 딱 올라가서 한 며칠 봤는데 갑자기 내 종목이 7% 올라서 팔았습니다. 오늘 부장님이 회식한대요. 뭐 회식을 이렇게 자주 합니까? 저 집에 갈래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네.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예, 근데 손실을 봤다. 네, 부장님. 가서 예약하겠습니다. 이러고 네. 가겠죠. 예. 그런 거 있다고 하더라도 하다 보면은 그런 어떤 또
운영의 묘도 생길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